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부자들 중에 땅 없는 부자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부자를 부러워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나한테 익숙한 투자 방법을 벗어나서 부자들의 투자 방법 따라하는 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주택 투자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토지 투자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제대로 된 투자 대가들은 가성비 있는 알짜배기 땅을 매입해서 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의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이 왔는데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올바르게 진단해야 의사가 몸 안에 병이 있는가 혹은 지금 아직 아이가 성장기네요 아니면은 아이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금부터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환자의 올바른 상태를 진단을 해야 어떻게 내가 이 대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것인가를 잡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부자가 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기 위해서 올 한 해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오늘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지금 혹은 내가 지금 내 재산이 어떻게 안전한가 불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이 채널을 고정하셔서 그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된 투자 노하우 오늘도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 너무 빠르죠. 2024년 언제 어떻게 지나갔나 좀 연말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정신없이 지나갔다 싶었는데 지금 벌써 다음 주면 또 설입니다. 어느덧 1월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을 좀 돌이켜 보면 정말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2.0 시대도 개막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유가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이 중산층들이 다시 잘 살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표를 몰아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양극화,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불확실한 모습들을 보였던 게 2024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저희가 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년의 발전 방향, 부동산도 어디에서 발전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 어떤 산업에서 그 발전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2025년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 데이터 센터 사업, 이 부분에서 부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가 경제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경 위기예요. 지금 미국에 지금 몇 주째 산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산불, 심지어 반대 어떤 부분에서는 홍수 때문에 고민했던 게 또 미국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과 인공지능 이런 부분으로 결국에는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산업들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아직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와 같은 앞으로 성장이 있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을 보면은 지금 당장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년기, 중장년기의 모습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그런 게 지금 저는 현재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라고 특히 아파트 시장이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에 그런 중장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이 먹고 아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친환경과 그다음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음마에서 막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찾으셔라. 이게 지금 25년의 해답이라고 일단 말씀드리면서 자, 25년 부동산 시장을 이제부터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을 어느 부분에서 지금 내 재산을 보호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워낙에 낮은 초저금리 시대를 거쳐오면서 저금리로 올려온 그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번 주, 저저번 주 나온 내용인데 자, 이창용 한국총재께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 좋지 않다. 아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좋지 않다. 금리 낮춰서 경기 부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금리 진짜 이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다 얘기하지만 금리는 맞출 수가 없다라고 다들 인정하는데 자, 이번에 금리 낮춘다고 했었지만 동결을 했습니다. 자, 1월 16일 날 동결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다라는 건 뭐냐? 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가장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기 부양까지 떠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경기 부양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바로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동안 무슨 좀 정치 이슈 때문에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참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가 앞으로 올라갈 것처럼 금리가 낮추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시사할 만큼 지금 경기 상황 분명히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 신태양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입니까?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투자하시면 안 된다. 특히 어떤 시장? 빚이 있는 시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시면 안 된다. 자, 그러는데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담 많이 받던 게 바로 이 재건축 부분입니다. 왜냐? 이번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재건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재건축은 뭐가 문제입니까? 공급 정책으로 재건축 이런 방향을 빠르게 이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건설사, 그 밖에 시공사 온갖 변수가 많은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입니까?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원주민의 수요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상담받은 것 중에서도 재건축이 제법 많았어요. 재건축 부분을 상담 전화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재건축이 최근에 막 갑자기 막 이것저것 승인이 막 인가가 막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지역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는 게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현재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힘들게 재건축 승인 인가 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호재예요. 호재니까 가격이 상승해요. 거래가 있다고 해요. 실제 그렇게 높게 올라간 거래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한 게 나왔겠죠. 자, 문제는 아직 보상도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공사비 그런 게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한테는 공사비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충분한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높아진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지금 밀어준다고는 하지만 그 정책 말고도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진단할 게 따로 빼서 진단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재건축 관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실제대로라면은 재건축이 진행되려면은 자, 집값 상승 얘기 나오죠. 자, 집값 상승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열심히 경기 부양책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 밖에 이번 정부에서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대출 다 뭡니까? 원래대로는 떨어져야 할 집값을 서민 대출로 어떻게든 이미 죽었어야 할 집값을 좀비처럼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은 원래 따지고 보면 딱 이거예요. 이번 정부의 공급 정책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건축은 주변에 집값이 상승해야 돼요. 자기 재건축할 단지가 아니라 주변에 집값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이 상황이 언제 이런 상황이었었죠? 정확히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재건축이 됐었지. 자, 그전에는 재건축은 굉장히 마이너한 사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정부의 공급 정책이 재건축 위주다 보니까 자,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저는 이제 분석하라고 하면은 재건축으로 공급 정책을 잡은 게 실패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부가 좀 공급 정책 방향을 재건축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잡았다면은 더 성공을 많이 했을 텐데 하필이면은 저금리 상황도 끝나는 상황에서 공급 정책을 재건축으로 잡았던 게 이걸 밀고 나가야 하다 보니까 뭐를 해야 합니까? 원래는 무너져야 할 이미 쓰러져야 할 집값을 좀비처럼 무너지지 못하게 잡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근데 좀비처럼 무너지지 않은 집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좀비 상태다. 진작에 쓰러졌어야 하는데 안 쓰러진 상황이다.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 상담 어디에 해야 합니까? 뭐 이거 팔고 어디로 옮겨가고 싶은데 그 얘기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 재건축 얘기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 특히 여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쪽 그 근처로 가려고 하시는 분을 제가 지지난주에도 상담 받았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제발 재건축 쳐다보지도 마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 지금 재건축 나온 지역들이 지금 아마 서울의 집값 올라갔다고 뉴스 기사 나온 것들 보면은 재건축 이슈가 한참 나온 것들이 가장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집값을 많이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건축 되려면 딱 이런 상황이 돼야 한다고요. 주변에 집값이 올라가야 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부동산 연착륙,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검토 속도 향양,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열심히 부양책 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재건축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을 실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저금리 상황 지났고 지금 상황이 재건축 들어갈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재건축 들어갈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을 한번 잘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정말 대단하게 부양책 열심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분께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런 것들이 멈춰진다면은 자, 250만 원 주택 공급 말만 남기고 서울 구도심 원래 중심 부분에 재건축 진행된다던 그런 사업들 일기 신도시조차도 선도시구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재건축 상황이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셔야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성장한 장성한 도시입니다. 그 장성한 도시를 어떻게든 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에요. 자, 아이가 성장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은 이미 중년 시절을 넘어서 장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가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젊음을 되살리는 그런 부분이 더 올라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지금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한계 상황이 왔어요. 자, 실제 한계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 왔습니까? 환율. 전 세계가 여태까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려주던 가장 큰 목표는 그동안 달러가 풀렸고 돈이 풀려서 생긴 환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계엄 여파로 지금 보시면은 실제 자 1월 16일자 뉴스입니다. 1월 16일자 뉴스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솔직한 얘기로 원래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상황이 좋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어제자 뉴스예요. 이거는 제가 자료 만들고 나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 올 성장률이 1.9%에서 1.7%로 아직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0.2%포인트를 낮춰서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은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여러분들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가장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일본 마지막 버블 세대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이 왜 이 만화에 나온 짱구 아빠처럼 30년, 40년을 집값을 갚아 나가면서 어려우면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도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30년, 35년을 그대로 그 담보 대출을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었는데요. 지금 마지막 영끌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자, 일본 마지막 이 버블 세대 보시면은 버블 가격으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이 부족하다 아우성 치니까 정부가 그 집값 때문에 주택 공급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대 공급을 우리나라에선 지금 하고 있는 250만 호 공급 세대가 그 마지막 공급 그 정책에 딱 대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급 정책도 어떤 정책이에요? 재건축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5년에 명과 암은 어떻게 갈리냐면은
마지막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들어가시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애기처럼 응애응애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음마 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산업 들어가는. 자, 2010년에 그런 곳이 있었죠. 화성 동탄시 같은 경우 지금 최고조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화성 같은 경우도 동탄시가 특례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특례시 된 그런 부분 될 수 있었던 게 뭐죠? 자, 그러면 특례시 되고서 들어가신 분이 돈 버셨을까요? 아니면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신 분이 돈 버셨을까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화성 동탄 특례시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 AI 이 부분을 그 당시에는 IT 반도체가 그거였다면은 지금 인공지능의 반도체처럼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공급 정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새로 IT 시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반도체와 같은 느낌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시장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25년 강의 주제를 이 명과 암을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자, 실제 지금 여기에 작게 표시되어 있는 거를 찾아보다 보면은 제가 재건축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예. 제가 지금 이것이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이 뉴스가 보시면은 2023년 12월 9일자 뉴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부동산 PF는 이미 터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좀비 그림 있죠? 원래는 23년, 22년에 벌써 쓰러졌어야 돼요. 그러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쓰러지지 못하게 좀비 술법을 써가지고 지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상황이 들어가는 정도까지 진행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의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단을 해보면은, 이분이 벌써 아파가지고 지금 간암 몇 기까지 갔는데 집안 걱정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괜찮은 척 한 거야.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좀 이 재건축 제가 투자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소리를, 좀 잔인한 소리를 한 게 될 수는 있겠지만, 올바르게 진단을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그런 부분에서 부자로 넘어가는 시점을 찾아가셔야 한다라고, 저는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터졌어야 할 시장에서 그대로 매달리다 보면은 일본 법을 막차 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 이번에 23년, 24년 연끌하신 분들 아쉽지만 정말 막차 타신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자, 대신에 저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아무리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자, 재건축 실질적인 사업성 문제로, 자, 용적률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용적률만 생각하는데, 사람이 늘어난 만큼 교통 문제 해결해야죠. 사람 늘어난 만큼 물 문제 해결해야죠. 그리고 사람 늘어난 만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현재 서울 수도권에 아직 물 문제는 인천 쪽, 하류 쪽에서, 한강 하류 쪽에서만 나왔지만, 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 수도권 중부까지 수도권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멈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 정부에서 원래 재건축이라는 게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게 재건축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상담받으면 늙어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재건축이 잘 진행됐었거든요. 워낙에 낮은 금리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시절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이 사업 준비 분야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딱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성사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 문제입니다. 지금 전기 문제예요. 전기 문제인데 자 지금 제가 이 고압선 송전선 이 문제 지도 나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 지도가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최신께 2026년 6월 완공이라고 딱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또 찾아봤지만 이게 또 29년으로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서울 수도권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에너지가 아무리 지금 마지막에 보약도 드시게 하고 재활 운동도 하시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나이 먹어서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장하고 싶어도 자, 전기 사용량은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나라 발전소 부족하지 않습니다. 발전소도 이렇게 늘었는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 선이 공급을 이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실제 전기가 없어서 멈추는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짱구 아파처럼 되실 거냐? 아니면은 새롭게 올라가는 곳을 찾을 거냐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변전소가 지어지는 이 변전소 지어지는 부분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책사업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국책사업 어떤 거가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산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쪽 전라남도하고 여기 대구 이 지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실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면 또 전기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변전소 지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그거를 찾아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2025년에 마지막 막차 타가지고 허덕이는 일본의 버블 세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버블 세대 중에서도 남들은 다 버블 세대로 허덕이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는 바로 내가 여태까지 하던 관성 그대로 여태까지 잘 나가던 지역에서 막차를 타시느냐 아니면은 모험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산업을 찾으시느냐 그게 지금 2025년의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년 정리를 하자면은 자, 금매 내놔도 안 팔려요. 이 뉴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월 18일자 뉴스입니다. 강남 집값도 꺾였다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국은행 얘기 나왔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충격이 클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되는데 이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게 전기가 부족한 서울 수도권 특히 재건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 수도권 고민하십니까? 저는 이게 당장 앞으로 5년 정도 보시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보셨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클 곳이 다른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 고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거 이번에 또 이번에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 참사 뉴스 이렇게 터졌는데 참사 뉴스 이거 다 최신 뉴스들입니다. 최신 뉴스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얼죽신도 빨리 여러분들이 타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존 관성처럼 느껴오던 이런 부분을 한번 깨뜨려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게 25년 저는 가장 큰 부동산 투자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얼죽신이라든가 강변, 수변, 뷰 이런 것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나왔을 텐데 부동산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설사가 이번에 이거 벗어났다고 하면은, 이 책임을 벗어났다고 하면은, 저는 제발 신축 아파트 말고 오히려 구축이지만 좀 그래도 신형인 거, 최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아파트 보시는 게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여러분 투자로서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나마 나은 거고, 서울 수도권 지금 꺼져나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25년에 제가 장담컨대 데이터 센터 시장 특히 열릴 겁니다. 자, 20조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부분에서 건설사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건설이 활성화되는 지역의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누가 짓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를 지금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쪽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삼성물산이 들어가는 이 기업이 어떤 건설을 했나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하는 이런 건설 기업이, 삼성물산이라는 건설 기업이 데이터 센터 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닌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이 앞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아마 저는 2025년에 이게 가시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명한 이 정확히 맞추는 부동산 전문가가 될지 오늘 한번 이 승부수를 던져봤습니다. 자, 재건축 공급 정책으로 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지금 이게 실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계엄 사태나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023년에 이미 빨리빨리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 시장을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 정책이어도 결국에는 재건축은 위험하고, 아까 보셨죠?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왜 그런 쪽에 가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서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가는 지역을 찾으신다면은 위기를 탈출하시고 부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조금만 있으면 시대를 정확히 예측한 전문가 이러면서 이 방송이 좀 짤처럼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저도 좀 같이 좀 계속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우리가 익숙했던 투자의 방식들이 좀 여태까지 부자가 되는 방식들이 재개발 같은 부분들 통해서 내 부를 늘려가는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좀 기업들이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들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우리도 좀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들 저희가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2회 이 무료 세미나, 무료 상담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만나는 자리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자,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는 방송 시간이고 그리고 강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밖에 얘기해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 재산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지금 부자가 되려면은 지금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물론 방송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지만, 방송 상담 일일이 다 해드릴 시간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1대1 상담과 세미나가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리 스케줄을 잡으시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보다도 오히려 방송에서 상담하시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내 재산을 지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올바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상담 1대1 상담과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내 상황들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좀 투자 잘못하셨네요. 막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좀 겁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거 없이 정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투자 방법들 함께 찾아가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고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예.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양천구 네, 목동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현재 그게 올해 좀 돼가지고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축 계획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팔아야 될지, 지금 팔으라고 내놨더니 하는데, 조금 더 줘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매도의 정확한 시점을 좀 잡는 예, 부분, 매도 요게 시점, 궁금하신 예, 정확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목동에 되게 대단지잖아요. 정확하게 몇 단지이실까요? 예, 목동 서로 네. 70, 네,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 2단지입니다. 2단지.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정말 이쪽에 계속해서 뭐 신고가 거래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재건축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된 건지, 그럼 지금이 예. 고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서 굉장히 핫한 아파트를 갖고 계시네요. 예. 지금 이 지역이 예. 말 그대로 재건축,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동 지역인데, 특히 예. 재건축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 예.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들이 빨리 재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조합을 설립하고 혹은 예. 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맡기는 예. 그런 부분을 하겠다 하면서 재건축 얘기가 빠르게 얘기가 나오는 곳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 그렇다고 지금 들었어요. 예, 지금 2단지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2단지 아파트가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 1차가 아니라 2차거든요. 예. 지금 빨리 이차입니다. 진행되는 쪽은 이 밑에 6단지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지금 빨리 1차로 진행되고 2차로 6단지입니다. 진행되는 예. 그런 쪽이라서 약간 예. 시기가 뒤로 밀려 있어요. 예. 자, 그렇다고 그러는데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뭐 빈 문제 없고 그냥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보유하시라고. 왜냐하면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신고가도 11월 달쯤에 신고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예.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예. 하시는 분들 얘기, 예. 특히 가격 올랐다는 지역들 보면은 예. 실제 신고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집주인이 내놓는 호가, 그리고 예. 실제 거래된 가격, 추이로 예. 되는 가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하나만 신고가 떠도 호가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까 매도하는데 이게 급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게 느긋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자꾸만 제가 부동산에 한번 내놨더니 예. 매도하라고 자꾸만 전화가 왔는데 해야 예.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 특별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거는 아닌데 예. 그래도 시기가 있고 또 이제 그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게 전문가의 조언 좀 의견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예. 재건축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 1차가 있고 2차라고 했잖아요. 예, 2차기 이차입니다.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 안 되면은 그대로 내가
좋은 위치에 그대로 사시고 싶으시다면은 이거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고요. 예. 만약 돈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로만 생각하신다면은 예. 지금이 저는 예. 앞으로 이 재건축 이쪽이 진짜 진행이 되면은 그때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때 좀 아쉽게는 생각하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런 부분까지 계산한다면은 지금이 예. 팔고 나가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예. 아이고, 예. 지금 경제 상황,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예. 아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재건축은 예전처럼 정말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 돼서 일기 신도시까지 예. 안 되고 재건축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오면은 지금이 예. 가장 높은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예. 투자의 관점으로 예. 본다면 지금이 팔고 나가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조언 해주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부럽습니다. 자, 지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에 거주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매도를 지금 해도 될까? 매도 정확한 시점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뭔가 상황이 급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좀 투자의 측면에서 만약에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뭐 재건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재건축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 가격이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요. 좋은 투자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괜찮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한 10년 전에 네. 제주 땅을 좀 샀는데 오. 한참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네. 물어보려고요. 네, 제주 어디일까요? 제주시 구좌읍 네, 송당리 네. 산 229번지예요. 네. 자, 이쪽의 토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오를까? 이게 궁금하신 네. 걸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서울의 핫플레이스 양천구를 봤는데 제주 지금 구좌읍 송당리 이쪽도 제주에서는 꽤나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 제 주변에서도 보면 뭐 스누피 가든 여기 있는 데를 가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자, 제주 구좌읍 송당리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가격이 안 올라서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기 때문에 어쩌시나. 네, 아유, 감기 이거,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부동산 네. 이거를 지금 보유하셨는데 건강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 이거 아까 네. 가격 걱정하신다면은 건강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항상 부동산 얘기할 때 인구가 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예, 최근 몇 년 전에는 특히 서귀포 혁신도시에 여기에 혁신도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인구뿐만 아니라 투자 이민제까지 같은 시기에 겹쳐지면서 실제 제주도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유하신 토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하면은 섬이기 때문에 바닷가 관광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바닷가하고 좀 많이 떨어져서 그 다른 데보다 그 재미를 좀 못 보신 것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제주도에 결국에는 인구가 그래도 지금 아직은 더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안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조정받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토지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유하셔도 이게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토지만큼은 건물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계속 낡아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밑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가격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땅 가격이면은 이거는 좀 늦더라도 언젠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주도의 다른 땅보다도 굉장히 특이한 땅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지역을 딱 보는데 딱 보이는 게 다 뭐냐면은 무슨 오름, 무슨 오름, 무슨 오름, 오름 해가지고 오름 군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제주도에서는 말 그대로 관광 부분에서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바닷가 아니면은 무언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관광 특색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이 오름이 있기 때문에 이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후구에 잡혀 있다라는 이런, 이게 후구라고 하거든요. 바둑 용어로. 이렇게 딱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길이 나거나 무언가 커다란 사업이 들어가기, 제주도가 지하수 부분이라든가 뭐 이 관광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거는데 지금 이쪽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쪽 지역을 보는데 보유하고 계신 토지 위쪽에 좀 인공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히 어떻게 공사한 거는 아니고 무언가, 아니 공사한 것 같기는 한데 과거 사진을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뭔가 도시 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를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제주도에서 이 관광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개발될 때까지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거 손해 볼 일 없는 땅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건강 지켜가면서 느긋하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일단 감기부터 빨리 뚝 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해야 투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 구자읍 송당리 토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여태까지 좀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지 않아서 좀 마음에 걱정이 됐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토지는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마음 느긋하게 갖고 기다리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정말 제주 구자읍 송당리 이쪽은 좀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특색들을 갖고 있고,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좀 찾아봤더니 사실 제주가 물이 좀 귀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은 구자읍 내에서 좀 그래도 하천물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 갖고 있는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답변 드렸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좀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자리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방송에서 내 이야기 오픈해서 하는 거 좀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신다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 감기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꼭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